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바로 요겁니다. 바로 사진 좀 띄워주세요. 오늘 뭐 대부분의 신문이 일면에 요 소식을 실었는데요. 한겨레 지명 가져와봤습니다. 최태원, 노소영의 1조 3,828억 지급하라. 여기서 1억만 이런 생각 아무튼 1조 3,828억. 야,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세기의 이혼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 어제 2심 결과가 나왔고요. 법원이 최 회장에게 이렇게 지금 부인이죠. 현 부인이죠. 아무튼 뭐 이혼이 되진 않았으니까요. 노소영 관장에게 1조 3천억 원을 지급하라고 재산 분할을 결정했습니다. 1심에 비해서 20배 넘게 늘어난 거라서 어떤 게 어떻게 달라졌길래 판단이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느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요. 또 하나는요. 이게 그냥 두 사람 간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우리 근현대 현대사에 있었던 그 노태우 정권 당시에 비자금도 거론되고 있고요. 그 재벌들이 커나갈 때 그 이야기죠. 그리고 또 일부 일처제를 무시했다 이렇게 혼난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 사안을 오랫동안 법원을 출입하면서 취재해온 JTBC 법조팀의 여도현 기자를 좀 긴급히 저희가 불러봤습니다. 여도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도현입니다. 사실 법조 출입 기자들에게 그러니까 법원 가서 법정에서 막 듣고 하는 거 막 되게 좀 지루한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요 사건은 좀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좀 흥미롭게 취재를 했다 이런 뒷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취재할 때도 흥미로웠고 예. 그래서 모두 이제 이 선고가 얼마가 나냐. 왜냐하면 2조 원대 재산 분할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법정에서 들으면서도 이 분위기가 흘러가는 거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속된 말로 정말 도파민이 이렇게 그러니까요. 분출되는 선거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뒷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불렀는데 자, 어제 일단 2심 서울 고법 판단부터 좀 내용을 좀 요약해 주시죠.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요. 네. 2심은 자, 이 SK 주식 이거 공동 재산이다. 부부 공동 재산이다. 그래서 노소영 관장에게 1조 3,800억 원 정도 줘라. 그리고 이혼 잘못도 최태원 회장한테 있으니까 위자료 20억 줘라.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네. 이게 2년 전에 1심이랑 비교하면요. 사실상 노 관장이 완승한 거라 봐도 되거든요. 네. 그냥 그때는 665억만 인정이 됐어요. 이게 제 입으로 665억만이라고 말하는 게 좀 민망하긴 그렇죠. 한데 우리 큰 1억도 돈이, 없는 죄송합니다. 네. 큰 아무튼. 돈이잖아요. 예. 근데 그때도 SK 주식 절반 달라고 한 사람한테 이 665억 준 거는 사실 거의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을 안 한 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위자료, 그때는 이제 위자료도 1억이었고 근데 지금 20배 넘게 줬단 말이죠. 네. 그래서 엄청 많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 조선일보 그래픽 지면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1심에서 665억 원 재산 나눠주고 그다음에 위자료는 1억 원으로 판단이 됐는데 이번에 어제 나온 2심은 SK 주식 등 1조 3,808억 원 그리고 위자료도 20억 원으로 20배가 뛰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말 최태원 회장의 완패로 완전히 뒤집힌 이 판단의 근거들은 뭔지 좀 짚어주시죠.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 SK 주식을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볼 수 있냐 없냐 이거에 대해서 1심이랑 2심이 완전히 다르게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부부가 결혼해서 서로 으쌰으쌰해서 같이 만들어간 이 가치냐 아니면 이건 한 네 거 내 거 딱 떨어지는 거냐 이걸 다르게 본 건데요. 네네. 1심에서는 이 SK라는 거는 최 회장이 상속받은 거고 이렇게 상속받은 거를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보면 안 된다 해서 아예 SK 주식은 분할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네. 어려운 말로 특유재산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네, 2심에서는 이 노소영 관장의 유무형의 기여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노소영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 SK가 커 나가는데. 네. 예. 일단 첫 번째로 둘의 혼인 기간이 30년 이상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SK 성장하고 같이 커질 때 그 1991년도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금이 이 선대 회장 아버지에게 유입이 됐고 최종현 회장이죠. 맞습니다. 네네. 최종현 회장에게 유입이 됐고 태평양 증권 인수하고 뭐 당시에 뭐 이동통신사 사업도 뛰어들고 하는데 사실상 사돈이 방패막 역할을 한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노태우 정권 때 그 비자금이 있었을 거야. 그래서 뭐 선경, 뭐 SK 도와줬을 거야. 이게 약간 카더라처럼 재계나 뭐 현대사에서 있었던 걸 법원이 약간
역사적인 사실로 확정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었기 때문에 이 판단이 굉장히 맞습니다.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태평양증권 인수하고 이게 지금 SK증권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동통신 사업자 따낸 이동통신사도 지금 인수해서 완전 SK의 핵심 SK텔레콤을 이렇게 커 나가는 데 있어서 노태우 당시 대통령, 그러니까 사돈 어른의 즉 노소영 관장의 아버지의 방패막이 있었다, 지원이 있었다. 이걸 법원이 판단을 한 거군요. 이것도 흥미롭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리하면 그 비자금 이게 SK 크는데 도움됐어 이렇게 법원도 본 건데 구체적으로 그 노태우 전 대통령 관련 그 현대사 관련한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좀 조목조목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이 비자금 300억 이야기가 안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 법원이 얼마나 이걸 면밀히 봤냐면 1심보다 자료가 4배가 많거든요, 아하. 지금. 결국에 SK 성장 스토리랑 맞물리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네. 한번 보시면요. 이 1988년도에 두 분이 결혼을 하시죠. 결혼했죠. 네. 했죠. 그리고 1991년도에 이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원이 최종현에게 들어갔다. 네. 최종현 회장에게 들어갔다. 이걸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노소영 관장 측은 이 아버지가 이때 전달을 하고 성경그룹 명의의 약속어음을 받았다면서 어음 사진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때 당시에 뭐 했던 메모 이런 것까지도 다 제출을 한 거예요. 예. 증명을 해낸 거죠, 그거를. 그리고 재판부는 이거를 토대로 이게 성경그룹이 이렇게 커 나가는데 이 돈이 사실상 씨앗돈의 역할을 한 거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당연히 최태원 회장 측도 치열하게 반박을 하죠. 그거는 받은 돈 아니고 성경그룹의 계열사 많잖아요. 그 계열사들 돌린 돈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재판부가 그러면 자료를 내놔봐 했지만 못 냈어요. 그래서 이 재판부가 이 최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예,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SK가 노태우의 도움으로 성장했느냐 이게 정말 핵심이었잖아요. 노태우의 도움이었다면 이거는 노소영 관장에게 나눠줄 재산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거니까. 근데 최 회장 측은 우리가 오히려 지원한 거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지만 방패막, 보호 이런 걸 말을 했다. 맞습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네요. 판사가 이게 명시적으로 사돈 관계를 보호막과 방패막으로 인식한 거다. 딱 예.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인가 SK 그룹 입장에서는 뭔가 자신들의 사사를 약간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감추고 싶을 수 있는 사사인데, 그러니까 자신 회사의 역사인데 그게 어떻게 법원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다 보니까 굉장히 좀 민감하게 좀 볼 것 같습니다. 자, 두 사람의 좀 스토리 좀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사진도 보여드렸지만 당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을 했어요. 1988년에. 이거 지금 만약 그랬다면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은데 아무튼 이 사진이 유명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게 노태우 대통령 집권 1년 차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정말 대통령이 힘 제일 셀 때인데 이때 결혼했습니다. 한번 짚어주시죠. 두 분의 이 러브 스토리가 네. 시작부터 드라마더라고요. 네, 사실. 두 사람의 러브 스토리. 그렇죠. 네. 사실 저는 태어나기 한참 전이라서 네. 아주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요. 두 분이 유학 중에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에 만나서 이게 자유 연애를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1988년도에 대통령 딸이랑 음. 재벌 아들이 이렇게 결혼을 하는 드라마 같은 일이 생긴 거죠. 사실 정경유착이라는 비판 많이 받았죠.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이게 사실 자유 연애가 맞냐, 뭐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을 하면서 예. 이제 주례는 당시에 이현재 국무총리 주례. 주례가 국무총리였군요. 네, 주례가 국무총리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2015년에 딱 이 예. 세계일보 편, 저 이거는 기억하거든요. 예. 제가 이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네. 세계일보 당시 일면에 최태원, 노소영 씨와 결혼 지속 어렵다라고 했고 왜 세계일보를 선택했는지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한데 아무튼 그다음 이면 지면에 이렇게 아예 원문을 세계일보가 실었습니다. 네, 설명해 주시죠. 네, 저 원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노 관장이랑 이혼할 거고 위로가 되는 사람을 만나서 아이도 뒀다. 6살짜리 혼외 자식도 있다. 거의 폭탄 발언을 한 거죠. 네. 알고 봤더니 이 동거인인 김희영 씨가 2008년 11월에 이혼을 합니다. 네. 그리고 최태원 회장이 주장하기로는 사실 2009년부터 거의 혼인 관계는 사실상 깨진 거고 2010년도에 이후에 뭐 혼외자 태어나고 또 그 뒤로 집을 나와서 사실 10수년째 별거하고 있다. 완전히 파탄 났다. 뭐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신문에 정말
한 기업인의 어떤 자발적인 어떤 어떻게 보면 뭐 불륜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걸 그쵸. 공개한 그런 지면이 이렇게 아, 참 이례적인 일입니다. 세계일보가 뭐 A4 용지 3장 분량의 편지를 세계일보에 보내왔다. 부끄러운 가정사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한편 뭐 경제 살리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편지 전문 이렇게 하면서 정말 아, 이례적인 일이긴 합니다. 아무튼 이런 스토리 때문에 결혼 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또 다른 사람과 만나서 자식까지 뒀다. 이런 등등. 그리고 꼭 그것뿐만 아니라 뭐 재단을 세우고 이런 등등의 음, 활동을 보면서 어제 재판부가 최태원 회장을 사실상 꾸짖었어요. 네. 일부 일처제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것도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아, 이거는 도저히 이럴 수 없다 어. 하면서 엄청 꾸짖었거든요. 도저히 이럴 수가 없다. 네. 예. 첫 번째로 일단 2008년도에 김영 씨가 이혼을 먼저 했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그 무렵에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음. 내가 이혼하라 했다. 내가 시킨 거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겼다고 해요. 네. 이걸 보고 이제 판사님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둘의 관계는 이미 김희영 씨가 이혼 전일 때부터 시작된 거고, 음. 근데 이게 사실 네 결혼 내 결혼 우리의 혼인을 존중했다면 이랬겠냐. 음. 그래서 이 엄청 스트레스였을 거다. 그래서 그 노관장이 실제로 2009년도에 암 진단을 받는데요. 예. 이런 영향도 없지 않았을 거라고 봤습니다. 예. 그리고 또 2015년에 편지를 공개하고 이후에 이제 김희영 씨와 최 회장이 둘이서 공개석상에 막 나서기 그렇죠. 시작하잖아요. 이거 보고도 아니 지금 혼인 관계가 유지 중인데 이거는 뭐 마치 유사 배우자 지위에 있는 것처럼 뭐 하는 거냐. 아하. 이건 헌법이 보장한 일부 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은 태도다라면서 엄청 질타를 했습니다. 아, 유사 배우자 지위에 있는 것처럼이라는 표현가 있었군요. 네, 네, 네. 아하, 그렇군요. 이제 돈 이야기 또 넘어가야 되는데요. 네. 이혼 소송 시작되고 난 뒤에 신용카드를 끊었어요. 노소영 관장이 쓰는 신용카드를. 네, 네. 아하. 그러니까 처음엔 좀 이렇게 쓰게 하다가 2019년부터 끊었고 네. 1심 선고 나고 난 뒤에는 현금 생활비도 끊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SK 서린 빌딩에 지금 이 노관장의 아트센터 나비 이거 엄청 노관장의 애착 많은 걸로 유명한데 예. 이제 여기서 나가라고 지금 소송도 그렇죠. 냈거든요. 방 빼라. 네. 네, 방 빼라. 그 방 빼라 소송도 오늘 있긴 한데 음. 그리고 또 그럼 지금 본처한테는 지금 돈도 끊고 방 빼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비되게 김희영 씨를 위해서는 TNC라는 재단도 설립해주고 예. 그다음에 한남동 집에도 공짜로 살게 해주고 있지 않냐. 아하. 그리고 별거하고 김희영 씨랑 쓴 돈만 최소 200억이 넘는다. 예. 이거를 지금 상황을 대비해 보면 정신적 고통이 엄청 클 텐데 1심에서 1억만 인정했다. 위자료로. 아 이건 택도 없다. 너무 적다면서 음. 20억으로 뻥튀기를 탁 한 거죠. 그렇군요. 뻥튀기라는 표현은 약간 아 네. 약간 그거 좀 여기서 쓸만한 표현 아닌가? 반대 표현인 아무튼 거죠? 20억 원으로 거죠. 확 늘어났다. 그쵸.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냥 20배로 왜 이렇게 늘렸지 하는데 법원이 아까 말한 대로 뭐 아니 본처는 두고 이 별거하고 김희영 씨랑 쓴 돈만 219억이 넘다 이게 등등 조목조목 다 판결에 이게 네. 언급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맞습니다. 최 회장 입장에서는 조금 아픈 판결. 망신스러울 수 있는 네. 그런 대목. 그리고 유사 배우자 지위는 것처럼 했다. 일부 일처제 헌법에 있는데 이거 존중하지 않는다라고까지 꾸짖었습니다. 자, 뭐 물론 이제 대법원까지 가겠죠. 가겠다고 이제 변호인도 이제 거의 발언을 했는데 여도영 기자가 법조 기자 활동하면서 법정 취재 많이 했잖아요. 요거 아까 앞서 굉장히 취재 기자들도 도파민이 나오는 그런 취재 내용이라고 했는데 좀 에피소드 같은 거 없었습니까? 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저도 이제 1심 때부터 취재하다 보니까 예. 어느덧 2년이 지났는데요. 음. 일단 변호인이 이 이혼 업계에서 제일 유명하신 분들이 다 선임이 됐고 네. 그래서 이제 법정 싸움도 치열하지만 장외전도 정말 치열했거든요. 음. 변호사가 변호사를 고소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김희영 씨 그 위자료 재판에서 네. 이제 1,000억이 흘러 들어갔다 이런 주장을 노관장 측이 했는데요. 이걸 기자들 앞에서 이제 백브리핑식으로 설명을 한 거죠. 예. 이거를 보고 이제 최 회장 측 변호인들이 노발대발을 하면서 이 가사 재판이 사실은 비공개 재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비공개 재판인데 그걸 왜 말하냐? 그 사실도 아닌 걸 왜 말하냐 이러면서 아하. 그 노관장 측 변호인을 이 서초소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 아, 고소를 하게 그래요? 됩니다. 네. 고소까지 네. 이것도 별건은 또 진행 중이겠네요. 진행 중이고요. 예. 그다음에 재판부 누구 배정 받냐 이것도 정말 예민했거든요. 아, 네. 처음에는 이
2심이 가사 3부로 배정됐다가 네. 2부로 바뀌었어요. 가사 입으로. 예. 이게 왜 바뀌었냐면 처음에 3부에서는 그 재판부 중에 노관장 측 변호인과 이 친인척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아, 판사 중에. 네, 예. 네, 네. 근데 이러면 원래 바뀌어요. 예. 예, 이게 처음에 일단 배당을 해두고 그다음에 이 판사랑 변호사랑 이게 연이 있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네. 보고 있으면 바꾸고 그게 원래 절차인데 예.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이것도 엄청 예민하게 반응한 거죠. 네. 그럼 또 2부로 배당 받고 난 뒤에는 또 순탄하게 괜찮았냐? 흘러갔냐? 그것도 아니군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예. 그 재판 진행 중인데 이 최 회장 쪽에서 김앤장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을 하거든요. 어허. 그리고 왜 그랬는지 이렇게 보니까 그 재판부 중에서 조카가 김앤장 다니는 판사님이 계셨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노관장 측에서 봤을 땐 재판부 또 바꾸려고 일부러 네. 판사와 친인척인 변호인을 선임해서 이러면 회피해야 된다 하면서 바꾸게 하려고. 그게 이제 처음에 있었던 거고 예, 예, 예. 이번에는 이제 또 조카가 다니는 법률 로펌에 예. 있는 변호사를 일부러 선임한 거 아니냐. 그럼 뭔가 좀 또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생기니까. 예. 그 당연히 최 회장 측은 또 반박하죠. 그거 아니다. 그거는 처음에 3부에서 2부 갈 때 그쪽이 했던 행동이지. 우리는 그런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싸우니까 이제 2부 재판부가 이거 내가 해도 되는 거냐. 이렇게 서울고법에 다시 확인 요청을 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사에 안 나온 내용인데 그런 또 스토리가 있었네요. 재판부 배정을 네. 두고도 많은 일들이 있었군요. 재판부 쇼핑이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그렇군요. 자, 아무튼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어제 결정이었다고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면을 몇 개 보여드리고 있는데 서울경제 같은 경우는 SK 창사 71년 만에 최대 위기, 투자, 사업 재편 과정 올 수도 굉장히 크게 실었고요. 매일경제도 충격의 SK그룹, 최 회장, 실트론 지분 팔아 현금 마련할 듯 이렇게 굉장히 비중 있게 경제계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3심에서 뒤집을 가능성 있겠습니까? 3심은 예. 아무도 예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못 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사실관계를 다투는 건 아니거든요. 네. 대법원은 법리 싸움을 하는 건데 근데 보통은 그렇긴 한데 이게 또 재벌과의 워낙 큰 이혼 다툼이고 해서 예. 또 이 사실관계 이 300억이 기여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서는 또 의견이 달라요. 왜냐하면 SK 주식이 공동재산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는 법조계가 좀 이견이 없는 편이거든요. 예. 근데 이 35%를 인정했잖아요. 근데 이 35%까지 인정을 할 일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다퉈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SK 주식의 35%는 노관장 쪽의 지분이다라고 인정한, 그러니까 그 35%는 퍼센테이지가 좀 예상보다는 크다 네. 이런 평가는 있지만 아무튼 지분을 좀 대폭 인정할 것이다라는 쪽에서는 이미 예견은 됐던 일이군요. 네, 네. 아하.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 주심 재판부가 이미 이전에도 2억 위자료를 인정하기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책 배우자에 대해서도 좀 엄격하게 보는 편이고 또 재산 분할에 있어서 여성의 기여도도 요즘 법원 트렌드가 그래요. 좀 무형의 기여도에 대해서도 많이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그래서 2심 재판부를 딱 봤을 때도 이 사람 성향이 좀 원래 그 네, 재산 기여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인정하는 인정하는 편이고. 편이다. 네. 그러니까 좀 예측이 됐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각각의 좀 반응 좀 보고 마무리를 하죠. 일단 많이 꾸짖음을 받은 최 회장 쪽 SK 쪽 반응 어떻습니까? 일단 변호인들은 법정에 오지 않았고요. 끝나고 이제 반응이 나왔는데 네. 아니, 재판 과정부터 결론까지 진짜 편파적이다. 너무 유감이다. 왜 노관장의 주장만 사실인 것처럼 말을 하고 그리고 이거 비공개 재판인데 왜 이걸 다 얘기를 하냐 또 이렇게 굉장히 좀 분위기가 안 좋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이제 대법원 가겠다라고 한 상황이고요. 네. 이 노관장 측 변호인들은 끝나고 웃더라고요. 네, 분위기 거의 좋아. 원하는 걸 다 그렇죠. 예. 뭐 재판부에 너무 감사하고 사실적인 관계를 다 밝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네. 훌륭한 판결이다까지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금액이 오른 거에서 만족을 한 겁니다. 네. 네. 마지막 요거 좀 짚어볼게요. 지금 여기서도 이 신문 지면에서도 실트론 지분 팔아서 현금 마련할 듯이라고 했는데 그럼 아무튼 이제 1조 얼마를 그 재판부가 또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현금으로. 네. 그럼 이 현금화를 해야 된단 말이죠. 최 회장이 어떻게 물론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이제 고민해볼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마련을 하게 될지 예측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부자라도 이 예. 현금 1조는 그렇죠. 좀 힘들잖아요. 1조 3,808억 원.
3,808억 원도 말하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어제 재판을 이렇게 들으면서 치면서 예. 단위가 너무 커서 숫자를 제대로 못 치겠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큰 돈인데 근데 그래도 재계에서는 지분 건드리는 일은 없을 거라는 분석도 나와요. 왜냐면은 이 지분을 건드리면 이 주주 관계가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지분 담보로 한 대출을 받지 않겠냐. 그렇게 예. 해서 다행인 거는 또 어쨌든 지분 이거 주식주라고 한 게 아니니까 네. 현금이니까 담보 대출 받아가지고 최대한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네. 아무튼 뭐 재벌 걱정하는 거 아니라고 그런 말도 그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현금 마련할지까지는 저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하시겠죠. 하지만 이 재판의 어제 의미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이 거론됐다. 그리고 일부 일처제. 그러니까 마치 정말 공개 석상에서 많은 무슨 경제계 행사 이런 데서 이렇게 최태원 회장이 이제 그 이른바 뭐랄까 유사 배우자 아까 그 재판부의 그쵸. 의견에 따르면 배우자를 데리고 나와서 막 사진도 찍히고 했는데 그런 거를 엄하게 꾸짖었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도 의미가 있는 판단이 아니었나 이렇게 지켜볼 것 같습니다. 여도현 기자 어제 이제 또 밤늦게까지 뉴스룸 리포트 만들고 오늘 또 아침 일찍 이렇게 일어나서 준비를 해줬는데 재밌는 이야기 많이 있었네요. 아까 기사에 안 나왔던 재판 배정 가지고도 다투고 이런 네. 이야기들. 앞으로도 법조계에서 좀 이렇게 좀 중요한 이야기 또 그 이면에 좀 재밌는 이야기가 있으면 자주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공개석상에 약속했으니까 네 법조 팀장도 이해를 해주시겠죠? 이해해 주시겠죠? 알겠습니다. 이거 또 서초동으로 가야 됩니까? 가야 됩니다. 네, 지금은. 상암동에서 이렇게 방송 마치고 서초동으로 이동하는 JTBC 법조팀 여도현 기자와 함께 SK 여제 세기의 이혼 2심 판결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또 자연스럽게 나가주면 됩니다. 저